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번 잭슨 홀 연설을 통해서 물가를 더 상승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리뷰를 했었고 오늘은 땡땡땡의 예언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를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는 고용이 증가를 한다면,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걸 우려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통화를 긴축하거나 이런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건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반대로 물건의 가격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썼었는데 이제는 고용이 증가를 하더라도 취업자 수가 많아지더라도 물가가 오르는 걸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한 것이 이 평균 물가 목표제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기존에는 이렇게 2% 물가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해서 3%만 되면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 긴축을 하거나 이렇게 대응을 했었는데 이제는 3%가 됐지만 기간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2%가 아직은 안 됐다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것이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평균 물가제 도입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람은 바로 벤 버냉키입니다. 전 연준 의장이었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양적 완화를 진행했던 연준 의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하도 많이 찍어낸다. 그래서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막 뿌린다. 라는 이런 별명이었는데 버냉키는 2013년에 퇴임을 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통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논문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2017년에 작성한 논문 새로운 시대의 통화 정책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통화 정책 이 논문의 주 핵심은 다음 위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2017년이면 아직 코로나 위기가 오기 전이니까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 또는 제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냉키의 새로운 시대의 통화정책 이 논문은 대략 한 50여 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좀 긴 논문인데 논문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면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해라 라는 매뉴얼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포워드 가이던스, 양적 완화와 같은 정책 도구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는 연준이 시장에게 앞으로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미리 밝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FOMC 회의에서도 연준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경기 침체 중이니까 우리가 2022년까지 앞으로 2년 동안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미리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이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는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른 두 가지의 도구 마이너스 금리와 일드캡은 이것은 미국에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것은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가지의 대안이 더 있는데 이 도구들 외에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쓸 수 있는 두 가지의 대안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가 목표를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수준 목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버냉키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물가 목표 2% 이상 상향 조정이 바로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그래서 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버냉키가 2017년에 미리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연준이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을 만들어 두었고 그 매뉴얼대로 연준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파월이 이번 그 연설문을 통해서 통화정책 개정을 하겠다. 우리가 장기 통화정책을 목표를 개정을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가 이런 논문들을 참고했습니다라고 할 때 이 버냉키의 2017년 논문이 이 참고 논문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 버냉키의 논문을 참고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왜 버냉키의 논문을 참고를 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크게 세 가지 이유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버냉키는 디플레이션을 누구보다 깊게 연구한 경제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디플레이션 중에서도 굉장히 큰 디플레이션,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지 않아서 경기 침체가 엄청 심했던 이 대공황 연구를 버냉키만큼 연구한 경제학자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연준 의장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 디플레이션, 특히나 이 대공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에도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버냉키의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 주목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버냉키는 일생 동안 정말 연구만한 골수 경제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퇴임을 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통화정책에 대한 연구, 논문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 후배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아직 연구의 깊이가 깊지 않은 경제학자들한테 굉장히 또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 실제로 파월은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한 버냉키가 이 버냉키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현 시점에서는 중요할 수 있고 참고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월의 연설, 이번에 파월의 이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이 부분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 파월의 발언이 굉장히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연준의 통화정책 발표는 글로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각국 정부들, 각국 중앙은행, 그리고 기업, 뭐 투자자, 그리고 학자들, 이 굉장히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이 파월의 연준의 통화정책에 무슨 발언을 하는지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이번 발언만큼 굉장히 애매한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면 당분간 2% 이상의 물가 상승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완전 고용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당분간, 광범위, 포괄적. 그래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애매한 단어들을 채택을 해서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2% 이상 물가를 상승하겠다는 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지, 뭐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1, 2년 하겠다 말겠다는 건지, 굉장히 애매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완전 고용 역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게, 그래서 완전 고용 이 수치를 변경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뭔가 이 연준의 의도가 있는 건지, 굉장히 이 해석이 다양할 수 있는 이 단어들을 선택해서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이 사실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들, 이 파월의 애매한 발언들을 들은 이 시장의 반응들을 몇 가지로 요약을 좀 해보면, 제로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얘기네. 결국에는 금리 오르는 거를 용인을 하겠다는 뜻이니까 금리 안 올리겠다는 거네. 그렇다면 증시에는 호재구나. 이런 해석도 있고,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연준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을 거니까 더 이상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립 서비스 하는구나, 뻥카구나,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물가 올리겠다는 얘기는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니까 기존의 이 코로나 이후에 돈 풀었던 거랑 별로 다른 게 아니네, 기존과 별로 다른 얘기는 아니구나,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증시나 뭐 채권 시장, 뭐 환율 시장이 굉장히 다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야, 연준이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화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연준이 애매하게 발언을 한 비밀에 대한 힌트는 2017년 버냉키의 논문에 이미 등장을 했었습니다. 앞서 버냉키가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연준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매뉴얼을 제안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유의사항도 얘기를 해줍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물가 목표를 상향해도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시장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면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가 완전 고용에 가깝다고 느끼면 연준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게 유의사항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준이 물가 목표가 2%였는데 우리가 1년 동안 뭐 2.5%로 할게요 라고 시장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시장 입장에서는
아, 지금 경기 침체 중이니까 일시적으로 올렸나 보다. 별거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연준은 이거 완전 고용, 그러니까 실업률이 가장 낮아져 있는 상태를 3.5%라고 만약에 잡았다라고 한다면 정부도 동일하게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3.5% 실업률이 3.5% 완전 고용에 가까워질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연준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는데 물가 오를 수도 있는데 왜 니네 금리 인상 안 하냐? 왜 통화 긴축 안 하냐? 왜 오히려 돈을 더 풀고 있냐? 이렇게 압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유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또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한을 또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물가 목표의 상향은 시장이 일시적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펼칠 때 제대로 시장이 먹히려면 제대로 적용이 되려면 일시적이라고 느끼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시장에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고용에 대한 추정치 역시 3.5% 기존에 이렇게 연준의 추정치를 잡아놓는다면 정부가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압박을 하게 되면 연준의 통화 정책은 지속적이고 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부가 자꾸 태클을 걸어오면 연준이 제대로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추정치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사항이 있고 이렇게 추가적인 것들을 조치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파월의 이번 연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버냉키의 유의사항에 대한 제안처럼 연준이 시장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완전 고용 역시 정부가 태클을 걸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애매하게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이 버냉키의 다음 통화정책 제안, 버냉키의 2017년도에 매뉴얼과 제안을 어느 정도 파월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은 사실은 이렇게 애매하게 발언을 했다는 이 표면적인 부분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분명히 연준은 이 통화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냥 발표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이렇게 버냉키처럼 디플레이션을 오랫동안 연구한 또는 통화정책을 오랫동안 연구한 다양한 논문들을 검증을 하고 회의를 함으로써 이번 통화정책을 발표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이 해석이 맞다, 저 해석이 맞다라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 물론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냥 이게 별게 아니다라는 해석 반면에 또한 이러한 해석도 좀 저희가 좀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CNBC에 나왔던 기사들 몇 가지 중에서 이번 연준의 평균 물가 목표제가 중요하다라고 발언했던 내용들을 좀 발췌를 해왔는데 포용성에 대한 연준의 발언이 이렇게 명백한 적이 없다. 연준과 파월이 빈곤층을 돕는 방법을 찾고 있다. 연준은 빈부격차가 확대된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앞선 그 해석하는 굉장히 상반되는 해석인데 어쨌든 앞으로도 이 평균 물가 목표제가 정말 연준이 이 어떤 의도가 있고 중요한 스탠스의 변화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지는 추가적으로 계속 추적을 해보고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조건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양한 해석들을 또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버냉키가 우려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더 큰 우려일 수 있는데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세 번째 리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